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 다반사와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영부자TV입니다. 오늘은 중고 전자제품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고 거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경제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실제로 판매할 때마다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팁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중고 전자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더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중고 전자제품을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상태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제품이라도 관리가 잘 된 제품은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만 흥정이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제품을 다시 꼼꼼하게 청소하고 특히 화면을 닫고 외관에 있는 자잘한 기스들을 최대한 없앴습니다. 이렇게 관리한 후에 다시 올리니 가격이 약 30% 더 높게 팔렸습니다. 이처럼 외관 청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큰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고려해야겠죠. 수리 비용이 제품의 중고 가격보다 많이 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가벼운 수리와 청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기능적 상태입니다. 외관이 깨끗해도 기능이 문제라면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다면 미리 교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처럼 배터리 성능이 중요한 제품은 구매자가 그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중고 스마트폰을 팔 때 배터리 성능이 60% 정도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구매자가 그 점을 지적하며 가격을 크게 깎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미리 교체하고 다시 올렸더니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기능적인 문제들도 구매자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고 수리하는 것이 판매 가격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속품입니다. 원래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들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충전기나 케이블, 설명서, 원래의 박스까지 포함하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제가 한번 태블릿을 팔았을 때 충전기와 박스를 포함했더니 단순히 기기만 판매했을 때보다 약 15%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특히 원래의 박스가 있는 경우 구매자들은 그 제품이 더욱 잘 관리되었을 거라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구매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신뢰가 결국 높은 가격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로는 가격 책정입니다. 중고 제품을 팔 때는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면 구매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너무 낮게 부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정 가격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비슷한 모델의 제품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사한 후 평균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흥정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에 팔고 싶은 제품이라면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로 설정한 뒤 구매자가 흥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죠. 이렇게 흥정의 여지를 남겨두면 구매자가 가격에 대해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결국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격을 책정할 때는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중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자 하는 제품이 신제품 출시 전에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스마트폰을 팔려고 할 때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빨리 팔려고 했는데 조금 지체해서 신제품이 발표되자마자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잘 파악하면 더 좋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래 플랫폼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판매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전자제품은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서 활발히 거래됩니다. 반면에 의류나 패션 관련 제품은 당근마켓과 같은 지역 기반 플랫폼에서 빠르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용품이나 고가의 레저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 거래 플랫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캠핑 장비를 팔았을 때 일반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반응이 거의 없었지만 캠핑용품 전문 거래 사이트에 올리니 금방 팔리더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매하려는 물품의 성격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5번째로는 제품 설명과 사진입니다. 구매자는 제품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진과 설명이 거래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팔 때는 고화질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올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제품의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 상태나 후면 상태, 카메라 렌즈의 흠집 여부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제가 노트북을 팔 때 키보드 상태, 화면 상태, 외관의 흠집 등을 꼼꼼히 보여주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더니 예상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 설명은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성능 85% 이상 유지, 화면에 미세한 흠집 있음 같은 식으로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구매자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로는 배송 방법입니다.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택배로 제품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전자제품은 특히 충격에 약하므로 포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노트북을 택배로 보냈는데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배송 중에 제품이 손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환불 요청을 받았고 다시 판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죠. 그래서 전자제품은 반드시 뽁뽁이나 스티로폼 같은 완충제를 사용해 안전하게 포장하세요. 또한 구매자에게 추적번호를 제공하여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적번호가 있으면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도 더 안심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구매자가 문의를 했을 때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답이 늦으면 구매자는 다른 판매자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고 카메라를 판매할 때 구매자가 여러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성의 있게 답변을 했더니 결국 구매자가 신뢰를 갖고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흥정이 들어왔을 때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기보다는 조금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을 고수하되 흥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두면 구매자와의 관계도 더 원활해지고 거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고 전자제품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도 성공적인 중고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